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 정시 경쟁률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경쟁률은 별로 의미 없다. 결국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결국 나의 손에서 떠났잖아요.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합격할 수 있을지, 또 올해 원서 접수는 정말 복잡했는데 내 성적에서 합격 가능할지 안 할지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만 들여다보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서부터 몇 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경쟁률을 분석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무전공학과의 신설이에요. 그래서 유형1에서 73명, 그 다음에 유형2에서 76명을 선발했죠. 결국 이렇게 신설 학과가 만들어졌다라는 점, 어떤 점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시나 수시 원서를 쓸 때 신설학과가 만들어지면은 이게 과연 입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설학과의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신설학과의 특징은 경쟁률이 높아져요. 무조건.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설학과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흔히 표현으로 대치동의 저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하나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그 중에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떡볶이가 맛이 없어서 안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설학과가 마련이 되어지면, 만들어지면 처음에 경쟁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는 경쟁률이 높지만 전년도에 결과값이 없는 거죠. 입결이 없다 보니까 원서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의 원서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상위권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상 입결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낮아져요.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낮아지고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입결이 다소 낮아요. 입시 기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입결은 다소 낮아지죠. 여기에 따라서 충원율은 잘 발생되지 않아요. 왜? 낮은 성적대 애들이 합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연세대학교 진리자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신설학과의 특징을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전년도에 입결이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따라서 허수 지원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된다. 입결이 낮아지고 따라서 충원율은 높게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적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다소 낮은 성적이라면 유리한 거고요. 하지만 내가 성적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향을 쳤다. 다시 말해 추합을 노린다. 또는 스나이핑을 노리기 위해서 진리자유를 썼다고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연세대학교 두 번째는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자연계열에서 10명을 선발한다는 점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일반 전형의 일반 계열과 국제 계열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한다는 점이죠. 1000점 만점 중에서 50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에 대해서 과연 유리할까 불리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점수는 전과목을 반영하며 등급 또는 성취별 점수를 부여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죠. 유형1, 유형2, 유형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형1은 인문이고요. 유형2는 자연, 유형3는 통합으로, 유형3는 생활과학대학과 간호대학이 유형3에 해당되고요. 유형3는 가산점이 없어요. 유형1과 유형2는 탐구 과목에 대해서 탐구 변환 점수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1, 유형2, 유형3의 전형 요소별 평가 요소를 보면 특히 유형1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아요. 국어가 37.5%, 그 다음에 수학이 25%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세대학교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연세대학교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고
서울대학교는 수학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문과 최상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고, 특히 연세대학교가 서울대학교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안 맞고 고려대학교하고도 안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연세대학교에 적합한 학생들은 올해처럼 수능이 매우 어려웠고 특히 국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년도에 국어 만점에 139점이었죠. 올해는 137점이란 말이에요. 147점. 그렇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 만점에 가까운 정도의 1등급 상위 구간에서 점수를 확보한 학생이라면 연세대학교 인문, 유형 1에 매우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연세대학교 유형2 자연은 수학과 탐구 중심의 반영입니다. 수학과 탐구 중심이니까 아마도 수학 성적은 적어도 1등급 내에서도 130이나 133 이상의 구간을 돌파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고 탐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탐구 2개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130점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점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활과학대학과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간호대학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죠. 33.3, 33.3. 그리고 우리가 연세대학교 원서 쓰거나 고려대학교 원서 쓸 때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영어죠, 영어.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영어 100점 12.5%, 자연계열에서는 11.1%, 그 다음에 통합에서는 16.7%를 반영하고 있는데 1등급이 100점이고 2등급이 95점, 3등급이 87.5점이에요. 올해 특히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많이 줄었죠. 결국은 3등급을 맞았다면 87.5점, 3등급으로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기는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영어 3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불합격하거나 연세대학교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인문계라고 한다면 국어시험을 잘 봤다면, 자연계라고 한다면 수학과 과학시험을 잘 봤다고 한다면 영어의 반영 비율에서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의예과와 국제계열은 면접을 봅니다. 면접 일자가 1월 11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의예과는 파트 1과 파트 2에서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의 유형이 두 가지로 면접을 봐요. 파트 1에서는 대면 면접이고요. 파트 2는 녹화 면접인데, 정시 의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 경북대, 한림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인제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면접을 봅니다. 한림대를 포함해서. 근데 특히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다른 학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고, 이 재시문을 통해서 의학적 딜레마나 상황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자질이나 역량들을 평가한다면, 연세대학교는 파트 1에서는 MMI 면접을 진행하지만 파트 2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등과 관련해 이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한다는 점, 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은 인문계열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합격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전년도 2025학년도 정시 기준으로 볼 때 최종 등록자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59.73%, 정말 높거든요. 한양대학교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약 20%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로 매우 높아요. 왜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까? 바로 그 이유는 연세대학교 유형 1에서 국어의 반영 비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높잖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국어가 전년도보다 더 어려워졌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자연계 교차는 그만큼 줄고, 문과 학생들, 다시 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가면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죠. 이 하위 구간은 대부분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 문과에서 올라오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상위 구간으로 가게 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요. 줄어드는 지점들은 자연계 교차가 집중되는 지점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연세대학교 인문은 올해 국어 영역의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를 만약에 성적을 매우 잘 본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욱더 유리하겠죠. 자, 경쟁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전체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 0.24, 전년도가 4.21, 올해가 4.45 증가했고, 경쟁률이 상승된 구간은 유형 1과 유형 3고요. 경쟁률이 하락한 지점은 유형 2, 자연계열에서 하락했는데, 자연계열에서는 0.21% 하락했고, 문과에서는 0.30, 그 다음에 공통에서는 0.33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한번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3.67에서 3.97로 경쟁률이 많이 상승이 되어졌는데, 특히 경쟁률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부분들은 어디냐면 이 윗구간이죠. 보시는 거죠. 이 심리학과를 포함해서 이 윗지점으로 가면 경쟁률이 매우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결국 연세대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에요. 상위권. 여기가 우리가 그냥 A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A 구간은 대부분 연세대학교를 붙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연계 교차로 들어오는 지점도 있고, 또 이 지점에서 서울대학교 인문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위로 나가든 아래로 나가든 충원율이 발생하는 지점이고, 상위권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는 지점인데,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에 몰려요? 경영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100% 경영에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니죠. 일부는 경영에 쓰시는 분들도 경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경제가 아니라 응용통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구간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국어가 전년도보다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어가 전년도 대비 매우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잘 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년도보다 본인들이 매우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 또 입시 기간의 데이터가 모든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시 기간의 데이터는 2025년도의 수능의 결과와 2026년도의 수능의 결과치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전년도보다 어려워진 국어 영역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점수를 높게 줬을 수도 있거나, 학생들이 그걸 지나치게 자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과밀되어져 있는 현상들, 항상 입시에서 그렇거든요. 수학시험이 어려운데 수학시험을 잘 봤다. 국어시험을 어려운데 국어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하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죠. 하지만 나만 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상위 구간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구간은 B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B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처음에 받아보고 난 다음에 생각했었던 대학은 경영, 연세대학교에서 경영, 상경, 언론홍보, 응용통계, 심리 또는 뭐 정치, 외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원서 지원을 고려하다가 수능 막바지로 몰리게 되어지면 입시기관에서 하향 안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몰리는 지점이 이 지점이 돼요.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벗어나면 사실 학과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영어 영문, 중어 영문, 철학, 노원 어문, 도고도문이면 대부분의 이 지점은 학과 선호도가 높지 않고 단지 연대를 붙는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과 선호도가 있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B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B지점이 결국은 뭐냐면 상위권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누적될 수 있고, 이 지점은 사실상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 어느 구간보다도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B지점에 원서를 쓰신 분들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5.65에다가 3.77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치외교는 3.48에서 4.33으로 경쟁률이 상승을 했죠. 이렇게 경쟁률이 여기만 올랐지만 사회학과가 올랐고, 그리고 행정학과는 낮아졌지만 뭐냐면 이 전체 구간 자체가 정치 외교부터 시작해서 국어 국문까지 이 구간 자체가 어떤 구간이다?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과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눈치작전에 매우 치열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끝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구간이죠. 이 C구간은 어디에서 오는 지점이냐면 1차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나 아니면 한양대학교에서 올라오는 지점이죠. 점수 계산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연계 교차가 집중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대부분
연세대학교는 아까 보였었던 것처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60%가 정도 되고 하위 구간일수록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위 구간은 대부분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 지점은 어떤 학과가 높거나 낮과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과의 선호도의 높낮이가 크지 않고 단지 연대를 붙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세대학교 원서 쓸 때 정말 어려운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성적이 나의 수능 성적으로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연세대학교 모집 단위 내의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성적으로 연세대학교 모집 단위 중 내 성적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입시기간을 우리가 바탕으로, 입시기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계속 구간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성적으로 연세대학교 상위 구간의 원서를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좀 지나니까 한 중간, 좀 지나니까 더 낮아지는 거죠. 결국은 내 성적으로 쓸 수 있는 모집단의 지점도 계속 바뀌고 두 번째는 학과의 순위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입시기간의 데이터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영어영문학과가 중어중문학과가 높은 거야. 영어영문학과가 중어중문학과보다 높은 거야 라고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2025, 2026년도를 동일하게 주는 거죠. 작년에 높았으니까 올해도 높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고정값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이 순위에 맞춰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결과에 따라서 구간 변동이 매우 심하거든요.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 성적으로 모집 단위에 어디에 원서를 쓸지를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과의 순위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이 결국은 연세대학교나 또는 고려대학교나 서울대 같은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쓸 때 매우 어려운 지점이고 특히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시구간이죠. 이 시구간은 모든 학생들이 점수 계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점이긴 하지만 어느 학과가 높다, 낮다를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도고동문학과가 무려 11.59의 경쟁률에다가 3.7로 경쟁률이 하락을 했죠. 이 하위 구간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불어불문학과도 전년도보다 많이 하락했고 문화인류도 많이 하락했고 노은어문학과도 많이 하락했지만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왜? 이 구간은 다 점수를 계산하고 조밀하게 치밀하게 계산을 짜고 들어오는 지점이다 보니까 사실 합격생과 불합격생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허수 지원이 몰릴 이유가 없는 지점이죠. 그만큼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격이 어려운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뽑으면 저는 C지점, 이 지점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합격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B지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적으로 심리부터 시작해서 국어국문까지의 지점이 학과에 따라서 점수 변동이 되게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A지점, 이 지점은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고 실제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전년도의 경쟁률이 5.33이었고 5.12로 경쟁률이 하락했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 치예과, 약학과의 경쟁률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도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상위 학과일수록 경쟁률이 많이 올랐고 뭐 당연히 이제 의대 경쟁률이 의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되어지면서 의대나 또는 뭐 치대 상위권이나 약대 상위권에서 경쟁률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전기전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요 정도 지점 대략적으로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IT, 모빌리티 이 정도까지의 지점이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집중되는 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과를 고르면 신소재로 시작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기계 정도까지가 의미 있는 학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의 지점으로 가게 되어지면 학과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보통 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에서 선택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최상위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점에 있는 학생들이고 대부분의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디에 많이 몰리냐면 전기전자에 제일 많이 몰리겠죠. 왜냐하면 전기전자의 모집 인원이 워낙 많고 충원이 일정하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융합이나 모빌리티 같은 구간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만 상위권뿐만 아니라 허수 지원도 많이 몰려요. 모집단위,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 모집단위 밖에 성적이 있지만 그냥 원서를 던지는 학생들이죠. 그냥 난 재수할 건데 그냥 원서 한번 써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몰리면 이 지점에 많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거나 치열한 구간이 바로 신소재,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화공생명, 기계,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첨단융합,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위 구간보다는 실질 경쟁률이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경쟁률이 하락이 이루어지는데, 자,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 시스템 반도체까지 보면 특히 생화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생물은 전년도는 11대 1이었다가 8.75, 8.75로 떨어져도 경쟁이 높죠. 결국 이 지점의 경쟁률이 왜 높냐? 그러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계열은 이 하위 구간에는 몰리지 않아요. 이 하위 구간은 대부분 다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서 원서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부터 몰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구조가 자연계열에서 어떤 구조다? 인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되어지는 구조가 건축공학과, 물리, 산업, 생명, 생화학, 수학, 시스템 생물, 진리자유, 천문의주, 요게까지가 결국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점과 이 밑에 있는 지점 간에는 점수 차이가 벌어져요. 하위 지점은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로 위 지점으로 올라가면 이 지점이 결국은 상위 구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A 지점과 B 지점이 있고 결국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이 지점을 선택할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하게 돼? B 지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에서 연세대로 원서를 쓸 때 연세대학교 전체 구간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마지막 지점이죠. 이 지점. 다시 말하면 화학, 대기화학, 도시공학과, 사양경, ISE나 지구 시스템, 요 지점이 사실상 점수는 제일 낮은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점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학생들이 밀려드는 지점, 바로 이 지점. 건축, 물리, 산업공학, 생명공학, 생화학과, 수학과, 시스템 생물, 진리자유, 천문, 이 지점이 사실상 경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구간, 다시 말하면 학과 선호도가 높은 지점에서는 상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윗지점으로 몰립니다. 윗지점으로 몰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 상위학과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몰리게 되면 이 지점으로 가게 되어지고, 특히 이 지점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트랜스퍼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추합은 크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추가 합격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 비율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합격생들 간의 점수의 편차폭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향을 쳐서 우리가 스나이핑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소재,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그 다음에 화공생명, 기계나 생명과학이나 컴퓨팅 같은 학과의 지점들이 좀 더 유리해요. 이 지점은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도 하지만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험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사실은 내 성적에서 적절한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원서를 쓰긴 했는데 내 성적에서 무리하게 상향을 한 건 아니고 내 성적에서 적절한 지점에 원서를 썼다라고 판단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연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군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선호도가 워낙 높잖아요. 그만큼 연세대학교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향, 다시 말하면 허수 지원,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도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보다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고려대학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학과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결국 구간이 세부적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과에 따른 입결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계속 추적 조사하겠죠. 내 성적대 또 내 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몇 점대인지 계속 추적 조사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뚜껑을 까봐야 알거든요. 원서 지원의 결과를 까봐야 그래야만 실제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원서를 쓰신 거고요. 반드시 붙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쓴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